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온 김성현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에 온 지 지금 벌써 한 23년 차고요. 처음 전자통신연구원에 왔을 때는 유기 반도체를 연구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물질의 정기적 특성을 연구하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유기 반도체인 OLED가 처음 연구되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팀에 제가 조인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다가 유기물이면서 동시에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에 착안해서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연구하는 일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유기물이긴 하지만 신축성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기 반도체를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유기 반도체는 마찬가지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로 증폭을 할 수도 있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거기에 흐르는 전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기 반도체 소재를 제가 찾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반도체적인 성질이 있으면 우리가 다양한 현상을 만들 수가 있겠다 하는 것에 착안하였고, DNA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전자의 흐름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 흐름에 제어된 전자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현상을 그 단백질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는 일반 스위치하고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전류를 막아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트랜지스터도 그 스위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제3전극입니다. 제1전극과 제2전극을 통해서 반도체의 전류가 흐른다면 그 직각 방향으로 제3전극을 만들어서 이 3전극에 내가 전압을 가하는지 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의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DNA에 제3전극을 형성할 수가 있으면 그 3전극에 전압을 인가하고 제거함으로써 그 부분의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이 제3극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만 있으면 이 옮겨진 그 부분에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단백질을 또 획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DNA가 반도체라는 사실은 정해져 있고 제3극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DNA의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겠다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발표됐던 제노봇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노봇이라는 것은 개구리의 심장세포와 피부세포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속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세포 로봇을 만든 것입니다. 심장세포가 진동을 하면 따라서 그거보다 큰 본체인 피부세포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피부세포에 자성물질을 부착을 한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나 특정한 자극을 통해서 전압을 인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해서 거기에 전압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해당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만약에 그 해당 단백질이 신경전달 물질이라면 특정한 신경전달 물질이라면 우리 뇌 속에 엄청난 자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폭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노봇은 자기 스스로 복제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끊임없이 이탈을 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데 피부가 재생되어서 새로 만들어질 때 이 제노봇도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설사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제노봇은 끊임없이 공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블에서 만드는 스파이더맨 경우에서 보면 스파이더맨이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거미에게 물리게 되었고 특정한 물질이 몸속에 들어와서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존재할 수가 없고 단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하고 특별한 정기적 반응을 한다라는 것만 막연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DNA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내가 전기장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트랜지스터 작용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몸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마찬가지로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어벤져스들처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마블에서 나오는 어벤져스의 세계관처럼 우리가 이제 멀티버스의 포털이 열리게 되고 다른 이 우주 말고 다른 우주에 있는 지구, 그 흑화되어 있는 우주에 있는 지구인이 모든 멀티버스의 모든 지구들을 다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포탈이 열리면서 다른 우주에 있는 흑화된 지구인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흑화된 우주에 있는 지구인들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포털을 열고 우리한테 쳐들어왔는데 기존 마블에서 있었던 그런 어벤져스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로운 지구상에서 자기 능력이 퇴화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능력을 가진 그런 이제 초인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를 연구하고 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있었던 생명공학연구소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고 있었던 DNA 트랜지스터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종류의 어벤져스를 만들고 이 어벤져스의 활약으로 우리의 우주를 지키고 포털을 닫고 흑화된 지구인들을 우리 우주로부터 성공적으로 내쫓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고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존 과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에서 보는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리학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 가능한 것은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것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못 만들어낼 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화학결합도 일어나고 신호도 주고받고 다양한 생명 현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 활동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전자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총 에너지도 보존이 되어 있고 총 질량도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전자가 흐른다는 것은 내 몸속 이외에 나머지 우주에는 그 전자의 흐름을 정확하게 상쇄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서의 전자 흐름이 내 몸속에서의 전자 흐름하고 연관이 지어지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 가능하다는 것은 우주가 그것을 생각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전자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걱정할 필요 없이 새로운 어떤 현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새로운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The only limitation is our imagination.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유일한 한계는 우리의 상상력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해낸다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과학적으로 충분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만이 있다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엉뚱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정부출연연구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상상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고나 창의력,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과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삶은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어떻게 내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쓰임이 달라지다시피 우리가 과학기술을 만들면 그 과학기술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춘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는데 우리 몸은 이미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새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현상이 몸에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그래서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생각은 아직도 젊었는데 나의 호르몬 분비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내 생체 기능은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움직이고 실체가 움직이고 사물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내 사고가 내 정신적인 부분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괴리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든가 우울에 빠진다든가 짜증이 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도입 접목을 해보면 우리 과학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년보다 앞으로 20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을 이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리드를 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 기술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있는데 휴대폰의 사용 방법을 제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딸들은 휴대폰을 받으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모든 기능들을 찾아서 다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그 기능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충분히 우리 삶에 녹이려고 그러면 그 과학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과학기술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삶에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제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을 개발을 하면 주로 반도체나 통신이나 센서나 이쪽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술이 어떨 때는 생명공학과도 연결이 되고 지구과학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주과학과도 연결이 되고 화학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어떤 한 천재가 실험실에서 혼자 열심히 연구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혼자 연구하는 것은 과학기술 진보에서 극히 드물고 힘들게 됩니다. 통합적인 연구, 같은 공동연구, 학제 간의 연구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